자,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사의 송민규 주임입니다. 네, 요새 자주 보죠?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오시면 밥도 늘 사고 하시고, 저다 좋죠.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러게. 작년부터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은 홍성사 마케터의 아이디어 뺏기 이런 네.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던 C.S. 루이스의 작품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찍어보자 해가지고 오늘 이제 찍으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책으로 이제 루이스가 처음 썼다고 알려진 책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게 시리즈가 국내 한 30권 나와 있나요? 제가 이제 책 권수로만 하면 34권인가 난이한데기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건 한 30편은 이제 이야기할 것 같은 한 권 한 권씩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할 거라서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회사에는 24종 24종 있습니다. 네. 다른 회사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루이스의 작품에 대해서 이런 콘텐츠가 어디 있었나요? 모르겠네.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영상 시리즈 주목하시면 루이스 입문하시는 분들이 먼저 한번 읽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영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누구인가? C.S. 루이스가 누굽니까? C.S. 루이스가 누구냐고요? 네. 지금 본인은 지금 질문할 생각만 하고 왔는데 이런 역공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 C.S. 루이스는 C.S. 루이스. 네.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왜 C.S. 루이스를 정리하고 싶었나요? 일단 1차적으로 홍성사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의 저자가 C.S. 루이스인데요. 네. 시대가 흐르고 그러면은 소모되는 책들도 좀 분위기를 타고 흐름을 타고 바뀌는데 이상할 정도로 루이스 책은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바뀌질 않더라고. 계속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책이 사실 순전한 기독교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책도 있는데 저도 뭐 순전한하고 스크루는 봤지만 다른 책들을 보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소개해주고 저도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계기가 필요했어요. 네, 읽고 네. 싶은데 맞아요. 혼자의 힘으로만 이게 잘 안 될 것 안 돼요, 같아요. 안 많은 돼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너무 많은 피드백을 받아요. 현장에서도 독자들이나 서점주들 분들한테서도 루이스가 좋은데 읽기가 너무 어려워. 일단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 읽기 전에 네, 목차를 일단 쭉 맞습니다. 씁니다. 개요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구나를 잡고서 이제 읽어나가 훨씬 나으니까 뭐 그런 책방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네. 연관 검색 아직 안 뜨나 유튜브? 유튜브 얘네들 잘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안 뜨는 것 같은데. 벌써 C.S. 루이스 영상만 100개 가까이를 만든 지금 채널인데.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C.S. 루이스가 1898년에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거의 이제 1900년이 되기 직전에 맞아요. 1929년에 또는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심을 했죠. 그러니까 루이스 자신은 29년이라고 썼는데 네. 이 양반은 30년 아닌 것 같다, 30년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여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29년설은 루이스가 직접 썼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제 언급한 연도고 그 양반은 루이스가 착각한 게 아니겠느냐. 그걸 착각한다고? 네네네. 29년 내지 30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30살 안팎 됐을 때쯤에 회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29년 내지 30년에 회심을 했는데 오늘 소개할 책 이 책 제목을 설명 안 했네 우리. 네. 순례자의 귀향 네. 이 책을 1933년 1월에 이미 원고를 다 완성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있었대요. 실제로 쓰기에는 그 이전에 1932년 8월 15일에서 8월 29일 동안 2주간 동안 이 책을 다 썼답니다. 네네. 2주 만에. 말도 안 돼. 2주 만에 쓴 책이 이 순례자의 귀향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더 필그림스 리그레스잖아요. 네. 이 제목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익히 떠올릴 만한 책이 있었다는 거죠. 뭐 놀라는 책이에요. 알죠? 몰라요. 진짜 몰라서 한 건데. 철로 역정. 네.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잖아요. 순례자가 어딘가로 우리 헬라어 다 배웠죠, 그죠? 네. 어딘가 가는 향해서 거죠. 가는 네. 거. 예. 그걸 철로 역정이라고 이제 번역해 순례자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거. 근데 이 책은 더 필그림스 리그레스입니다. 프로그레스가 아니고 리그레스. 리그레스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제 순례자의 귀향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례자의 귀향은 의도적으로 철로 역정을 겨냥해서 쓴 겁니다. 근데 겨냥했다고 해서 뭔가 그 공격 싸우자가 아니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철로 역정의 현대판으로 쓰려고 했다. 루이스가. 근데 이 책 이제 쭉 읽어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한 일주일 본 것 같아요. 아, 일주일 만에 책 다 읽으셨어요? 아니 읽는 것만 했어요 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고 했지만 일단 읽자. 근데 뭐 제가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읽었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말 그대로 읽기만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루이스 당시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더라. 아 그랬구나. 어렵다. 다 이해 못하겠다.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럼 뭐 읽어보셨으니까 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왜 어렵던가요? 이제 사실 루이스 당시 시대를 제가 모르는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게 읽기에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네. 근데 정확하게 이유가 같습니다. 이게 32년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원고가. 네. 33년에 이제 출간이 되고. 근데 한 10년 후였다는 1940년대 이미 루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많이 지났다. 왜냐면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그 사상적 배경들이 1920년대거든요. 쓰여기를 31년 썼으니까. 1920년대 유행하던 얘기였는데 벌써 1940년대가 되니까 십수년, 한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이미 40년 되니까 이거는 지난 사상이 되어버려서 사람들 당대 그 유행하는 젊은이들도 잘 모르고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이스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책이 조금 어렵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루이스의 책 가운데 가장 안 읽는 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이유는 어려워서. 근데 뭐 이렇게 문장이 어렵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이해하는 데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알레고리입니다. 풍요적 해석인 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무엇인가를 겨냥하고서 그걸 떠올리라고 쓴 겁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만나는 여러 사람들은 철로 역정도 비슷하죠.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다들 어떤 미덕이나 악덕들이잖아요, 캐릭터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차이가 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데, 철로 역정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 사건, 사고는 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물들도 그렇고 거기서 겪게 되는 곤경도 도덕적인 타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당시에 17세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도덕적인 유혹이었다는 거면 이 책에 순례자의 귀향에서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읽으시면 느끼겠지만 물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도 있었지만 주의들이 많죠. 어떤 사상들, 문화적 조류들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좀 다른 거니까 유혹이 도덕적 유혹에서 지적인 유혹으로 바뀌었어요. 결정적으로 좀 이게 바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제가 2번,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도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은 거의 뭐 100년 전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상에 대해서 어지간히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감도 안 오는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이건 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이스 책 중에 제일 안 읽히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덜 읽는 책이란 얘기인데 그럼 누가 읽냐? 20세기 초반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사상사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하죠. 여기서 이제 전 좀 질문이 생기는데 루이스가 처음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굳이 여러 책들 중에 이 책을 처음 써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이건 루이스의 자서전이거든요. 지적인 자서전. 존이 그러면 루이스가 되는 걸 감정이입을 하면 되겠네요. 루이스가 쓴 자서전이 또 한 권 있죠.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맞아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약간 일기처럼 이렇게 모아놨다면 이 책은 그거를 우화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어떤 지적인 방황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우화적으로, 동화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그걸 한번 정리하고 싶지 않아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라는 거죠. 이제 이 책의 이제 줄거리를 뭐 간략하게 뭐 이 책 읽기 영상은 아니라서 먼저 주인공은 존이라는 인물입니다. 퓨리타니아 이름부터가 퓨리턴 청교도죠. 퓨리타니아 하면 청교도들의 땅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 청교도의 땅에서 살고 있는 존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막 아주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지주님이 있고 네. 그것을 이제 감독하는 집사의 역할을 그쵸. 하는 네.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습니다. 지주님은 무서운 분이다. 무섭다. 예, 엄격하고 검은 구덩이가 있다. 규칙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서 네. 이것을 어기면은 아주 큰일을 나게 네. 만들 거다. 맞아요. 이게 이제 청교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예요. 뭔가 규칙 엄청나게 하고 엄숙주의 막 규칙 하나라도 네. 어기면 막 큰일 날 금욕주의. 거고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루이스는 청교도는 아니니까. 네, 루이스는 네, 이제 네. 성공의 교인이었으니까. 네. 그런 식의 태어나서 거기서 막 이거 무서운데 여기서 이게 살겠냐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갈망이라고 부르는 조이라고 부르는 네.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갈망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가다가 집을 나와서 이제 여행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시작 자체가 그거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이제 루이스의 어린 시절과 같습니다. 루이스의 이제 자서전을 보다 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형과 같이 소꿉놀이 막 뭐 만들어 놓고 막 하면서도 그때부터 자기는 그런 갈망을 느꼈었다. 아, 이거는 뭔가 더 영원하고 뭔가 더 꽉 차 있는 뭔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기는 평생 그 갈망을 향해 살아왔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이 이제 딱 루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이 퓨리타니아 대륙을 이제 여행을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네. 이제 크게 보면 북쪽 땅과 남쪽 땅으로 갈라지죠. 근데 북쪽 땅의 특징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티야 다. 다 티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구나. 뭔가 다 그 꼬치꼬치 네. 따지고 네.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 살아요. 근데 반면에 그 남쪽이 대륙의 남쪽엔 다 F만 살아. 노래 부르고. 네, 낭만적이고 그게 최고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따뜻하죠. 그렇구나. 이 북쪽과 남쪽의 특징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성과 뭐 감성 내지는 낭만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네요. 네. 루이스는 이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젊었을 때는 막 완전한 무신론자가 됐다가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나면서부터 네. 그랬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안 살려주시더라. 이거 해서 뭐하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버린다는 이야기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제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의 여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많이들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강신술이었어요. 강신술. 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와서 막 대화하는 거, 영매가. 루이스가 한동안 그런 거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이성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네요. 완전 그렇죠, 그런 데서 그렇죠. 빠진 적도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네. 반대로 완전히 이성 중심으로만 살아가던 때도 또 있었어요. 뭐 커크 패트릭 같은 가정교사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아주 그냥 그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생각하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하죠. 그 여정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그쵸. 책 안에 네, 이제 실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주장을 따라갔다 주장을 따라갔는데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네. 그쵸. 이것도 이상하고 네. 저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해줬던 게 뭐냐? 이성입니다. 이성이라는 이름의 기사. 캐릭터가 등장하죠. 네. 네.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시대 정신이 이야기하는 그 헛소리를 깨부십니다. 다 논리적으로 분석만 하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네가 먹는 건 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뭔 소리야? 야 그거 성분이 사실 네 몸으로 들어가면 결국 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뭐,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논리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원소 하나하나 분석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허무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성은 이제 거기 와서 그거를 딱 깨부수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거랑 이거랑 똑같냐 하고 이성적으로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저기서 말하는 저 T들이 말하는 것보다 틀렸고 그쵸. 반대로 한없이 저렇게 뭔가 감성적으로만 그것만 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 근데 이성으로만은 부족해. 그쵸. 이성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구해주긴 했으나 결국 갔던 것은 이 퓨리타니아 대륙의 거대한 협곡, 그쵸. 동쪽과 서쪽을 완전히 나눈 저 협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누구도 저걸로 건너갈 수가 네. 없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마더 마더 커크. 그렇죠. 마더 커크. 커크가 교회예요.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마더 커크를 통해서 왜 그 오래된 노파의 모습으로 나오는 네. 이유는 교회는 오래된 정통 그래서 진리거든요. 그랬구나. 정통 신앙의 교회는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온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은혜한테 와가지고 저기를 건너가려면 나한테 업혀라. 내가 업고 넘어갈 그쵸. 수 있다고. 네네. 어떻게 제가 이 다 무너져가는 그치, 것 그치. 같은데 여기에 나를 의지하고 네. 이게 불쌍하고 안쓰럽고가 아니고 못 믿겠다는 그쵸, 거죠. 못 믿는 이 거죠. 오래돼서 이 오래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네. 뼈밖에 안 남은 저게 교회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음. 처음에. 근데 업히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나라갔다 아무도 네, 헤매죠.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발가벗고. 네. 다이빙을 팍 하는데 한없이 들어가는데 탁 나와 있는 게 여기야. 그래서 그 장면도 아주 이거는 누가 애니로 안 만드나? 철로 역장 만들었는데 네네. 만화로라도 이거 좀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극본을 만들어주시면 뭐 AI로 만들어 보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만화로 좀 만들면서 설명을 좀 잘 붙이면 그러면은 좋을 것 요새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좀 그러네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예,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간절히 바랬던 그 갈망의 대상을 발견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자기 집 쪽이었다. 원래 고향에 있었다. 자기는 진리를 그 갈망의 그 근원을 찾아서 멀리 동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 집 바로 동쪽에 있는 네, 산이더라. 네. 이게 한 바퀴 원처럼 돈 이렇게 돈 거죠. 지구가 네. 둥글다고 그렇죠. 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출발했는데 갈망을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자기 집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었더라. 네. 그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리그레스죠. 순례자의 귀향이 되는 거죠. 아우 근데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막 정리가 되네요.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저는 이 책 이거 나오죠 위에 나오죠. 네,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제가 반 넘게를 이걸 안 읽고 갔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아, 예, 세상에. 예, 이 책의 포인트는 이 위에 조그맣게 이 설명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설명. 요게 빠지면은 진짜 읽기가 한 3배는 더 3배, 4배는 더 어려워졌을 텐데.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해 가시면서 내용을 읽으면 해설이 훨씬 쉽습니다. 이게 아마 번역자 무슨 편집자가 붙인 게 아니고 원래 맞아요, 책에 나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읽으시면 좀 좋겠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려워. 네. 그리고 내용이 동떨어져요.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어떤 수 있죠. 사람들에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루이스의 팬한테는 권하기 괜찮을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루이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루이스를 때문에 좋아한다면 루이스가 어떤 지적인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더듬어 이제 알아가 보는 차원에서 이 책은 아무래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전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직접 이야기한 것만은 설명이 더 쉽긴 해요. 이 책 자체가 어려우니까. 네네. 하지만 이거 이제 팬심으로 네. 저는 이 책은 이제 팬심으로 추천하는 책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만나지 못했던 담론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점검하는 시간들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길었어요. 뭘 또 느꼈냐면 제가 진격의 거인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도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 안에 있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나라를 주인공이 가보고 싶어 하고 바다를 건너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여정들이 되게 이렇게 이미지화 되면서 이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진리를 찾아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구나. 갈망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루이스의 여러 저작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 갈망입니다. 이제 조이를 향한 갈망, 기쁨이라는 거. 이 기쁨을 단순히 그냥 좋다 정도는 아니고 어떤 경이감,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찌릿찌릿함, 이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뭔가 어떤 그런 감각, 감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루이스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북유럽 신화 같은 데서도 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위대한 신화들 통해서 여기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루이스는 이제 그걸 쫓아서 이제 이기적이 세상적으로 여정을 했으나 어디에서도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기도 하죠. 네. 예. 자, 이렇게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 설명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좀 생기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루이스 팬들이 되시려면은 꼭 아니 읽어보면 팬들이 좋을 것 되시려면 읽기도 좀 어렵고 되셨다면 네.
루이스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루이스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초급은 어렵고요. 네. 네, 상급 정도 되셔야 상급. 맨 마지막 이 책을 보시면 거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쓰이기는 제일 먼저 쓰였으나 네. 루이스의 다른 책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 양반 짱인걸 하실 때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먼저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